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은 모건 스탠리 전망, 중소형주와 위험자산 선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 5일 전에 중소형 소부장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었던 때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거래소 지수 부분에 대한 대형주들의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는 흐름, 그런 속에서 중소형 관련주들에 대한 특히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주들의 르네상스 시대 레벨업, 펀더멘털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 뭐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소부장 르네상스가 올 수 있는 흐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항상 지나간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필요로 한데, 지금 시간으로 보게 되면 뭐 이제 올려드리는 시간으로는 5일 전이고 4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죠.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시대가 온다. 그죠? 그 속에서 소재 부품 장비의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나흘 전이니까 그죠? 요때죠. 코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를 좀 크게 보면 나흘 전 상태가 요 타이밍이죠. 타이밍 부분에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밀릴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12월 29일 날 급등이 나타났고 3%가 코스닥 시장이 급등을 했고 3.28%, 그리고 또 오늘 1.15% 상승을 하면서 이제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화학 관련주들, 그죠? 효성 TNC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이 상승을 했고, 또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완성차보다는 또 부품, 그죠? 현대 위아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우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형태에 보여줬고, 또 플랫폼 관련주 중에서는 뭐 네이버가 오랜만에 3%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에 이제 중소형주들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죠? 소재 부품 장비 쪽 라인 부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또 대원 미디어부터 시작을 해서 순환하면서 뭐 우리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타나는 흐름들을 또 보여줬고, 그 정도로 중소형주들의 매기가 쉴 틈 없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도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 SDI가 뭐 급등을 했죠. 그죠? 어제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동안 줄기차게 보유하고 있었던 포스코 케미칼을 매도를 하고, 그죠? 포스코 케미칼 부분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른 2차 전지로 바꿨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부분, 애정, LG화학을 비롯해서 엄청난 애정과 그리고 기술 침투율이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LG화학도 여러분들께 아직도 저평가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LG화학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LG화학과 또 LG화학의 양극재, 음극재 공급을 하는 포스코케미칼이 뭐에 유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권리를 받은 흐름 속에서 납품 소식, GM에 대한 납품 소식으로 급등하는 흐름 속에서
포스코 케미칼, 또 LNF, 그죠? 이런 부분들이 급등하는 흐름들을, 그래서 소재 쪽 라인들이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을 뭐 유상증자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 실현하고, 그죠? 이 실현하는 흐름들 속에서 삼성 SDI로 바꾼 겁니다. 그죠? 그때는 제가 우리 회원님들 종목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런 라인 부분에서 이쪽으로 바꾼 상황이다.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그죠? 종목의 변경, 이 흐름을 갖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런 전략 부분, 자세한 전략 전술 부분은 단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2차전지 또 순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의 SDI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68만원 정도 라인 부분까지 단기적인 흐름 부분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또 그 위치를 가게 되면 또 다른 쪽 라인 부분으로 위치 교환을 할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갖고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할 부분인데, 자,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외인들이 2494억 매수를 코스피에서 하고 코스닥에서는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기관 금융투자가 배당으로 들어왔었던 물량을, 그죠? 어제 일정 정도 매도를 한 이후에 오늘 다시 매수가 들어온 흐름, 그런 흐름들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뭐예요? 환율의 민감성이다.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대한 부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환율이, 그죠? 중심선 라인까지 올라왔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락할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외인들의 매수, 그리고 시장이 상승 흐름을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냥 여지없이도 반락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에서 돈을 덜 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누구예요? 바이든이잖아요. 그죠?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현금 지급, 그죠? 이 코로나19의 사태에 의해서 현금을 더 지급해라. 그런데 뭐 이 상원에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진통을 부리고 있지만, 그 제5차 경기 부양안에 외국인들의 돈을 이 트럼프의 추가적인 현금 지급 규모액을 더 늘려라 라고 하는 거를 상원에서 반대는 하고 있지만, 뭐 그것이 비단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바이든이 되게 되면 더 돈을 풀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약달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추세적인 지금 원화 강세,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또다시 전개되고 있으니까 외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에 지금 삼성전자가 8만원 시대 만든 부분,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서 거래소 쪽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주들이 순환하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지수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를 목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수의 레벨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2020년 부분 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에 향후 이익 증가 흐름들까지 고려를 해도 사실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수가 다소 쉬더라도, 그러니까 급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쉬더라도 그것을 또 메꿔줄 수 있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는 시장, 이런 흐름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시장은 쉽게 밀리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변수 요인으로 이후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여러분들께 2021년 주식 전망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주의할 부분도 일정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모건 스탠리가 주장했었던 내용,
그죠?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사실 우리 골드 회원님들께는 이미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골드 회원님들께 VIP 회원님들께 12월 17일 부분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그죠? 새 경기 사이클이 시작됐다 라는 이야기, 이 리포트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경기 사이클 시작을 해서 소형주와 위험자산이 유망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12월 17일 부분에 제가 우리 골드회원님들께 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지만 그 타이밍 부분에 있어서 뭐 그 리포트는 12월 17일 이전에 나왔죠. 그때부터의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죠? 자, 거래소 부분은 환율의 민감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환율이 반등하는 타임,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는 타이밍에서는 외인들의 거래소 쪽 부분 보게 되면 매도세가 나오고 또 워낙 강세 흐름이 전개가 되면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아주 환율 민감성이 높은 흐름을 보여줬다면 코스닥은 12월 제가 리포트를 모건 스탠리 리포트 나온 부분이 12월 14일, 15일 정도 되는데 사실은 12월 달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중간에 한 번씩 매도를 했지만 거래소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매수위를 갖고 있죠. 그리고 12월 24일이나 28일 이때는 오히려 더 큰 매수세를 보여줬고 이제 그런 연관성도 일정 정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건 스탠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련 리포트를 보고 수급적인 흐름들과 그리고 정말 일리가 있는지 이전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지금 차트가 안 나갔었던 모양인데 그죠?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거래소 쪽 부분에 있어서는 환율 민감성에 따라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 매수세가 들어오고 상승을 하면 매도세가 나오는 외국인들의 민감성이 큰 반면에 코스닥은 12월 달 들어서 환율 영향과는 크게 상관없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오늘은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모건 스탠리 12월 17일 제가 우리 골드회원님께 올려드렸었던 내용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내년 경제 회복을 앞두고 백신이나 치료제에 의해서 향후 경기가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월가는 새로운 경기 사이클이 시작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경기 사이클이 새로 상승할 때는 소형주, 중소형주, 금융주, 위험자산 등이 유망하다는 게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다. 그죠? 그런데 저는 금융주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다라는 쪽이에요. 증권업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쪽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상승을 기대감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쪽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5일, 이제 12월 15일 날 12월 월간 펀드 매니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운용자산 5,760억 달러 규모인 매니저 217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약 90%의 응답자가 내년에 2021년에 강력한 거시경제의 성장을 점쳤다. 뭐 누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백신이나 치료제가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흐름들 속에서 지금보다는 나은 경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누구나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그리고 영국에서의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기존에 나온 백신이나 치료제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의 논란,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 부분에 있어서 이 연말 연휴 기간 동안에 이 10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된다면 뭐예요? 1월 6일까지 이 거리두기 단계를 확대했었던 부분이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단기적인 부담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상쇄할 만한 힘이 계속 전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가운데 어느 섹터 어떤 종목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좋겠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죠. 그죠? 여하튼 그런 규모에서 응답자의 70%가 지금 글로벌 경제가 초기 경기 사이클에 있다고 답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10년 시작된 장기 호황 사이클이 올 3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촉발된 초단기 침체를 거쳐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표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모건 스탠리가 최근 펴낸 2021년 투자 전망에서 2021년 투자 테마는 새로운 정상이다. 경제 회복을 믿고 경기 사이클 초기에 각광받는 자산의 투자라고 밝힌 내용이에요. 자, 모건 스탠리는 2021년에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이 6.4%에 달할 것으로 보고, 그죠? 다양한 자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주요국 증시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25%에서 30% 증가하면서 기업 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달러 하락과 함께 주식과 회사채 강세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리포트 내용이 모건 스탠리 리포트 내용이 다 맞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부분의 영업 이익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이후 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여하튼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모건 스탠리가 주장하는 6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수익은 급증한다. 첫 번째로. 그죠? 시치 전략가는 경기 사이클은 이제 초기로 전환했다. 시장의 최근 랠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이익 성장 전망이 아직 주가에 책정되지 않았다고 믿는 이유다 라고 하면서 기업 주당 순이익이 25%에서 30% 2021년에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또 마이클슨 모건 스탠리 수석 전략가 역시 미국 기업들의 EPS 성장에 대해 초기에 외형 개선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추가 재정 부양책과 사업 재개가 더해질 경우 수익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기대감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S&P 500 지수가 3,9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이 저렇게 3,900포인트까지 도달하는 흐름이라면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라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당연히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이 전개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죠? 지난번 이 소재 부품 장비의 르네상스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동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죠? 특히 이 일본의 무역 역조, 그죠?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쪽 라인 부분들의 기술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가운데 일본의 노세와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가 일본 아니에요. 그죠? 경제활동 인구가 제대로 없습니다. 일본은.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일본을 넘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토대를 만들었고, 그러한 가운데 글로벌 밸류체인 부분에 있어서 리쇼링이나 리로케이션, 이게 보호무역주의나 이런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전개됐을 때 우리나라 소재부품 장비 업체들의 레벨업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저는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그동안 계속해서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었던 이 우리나라 시장 부분이, 그죠? 개인의 유동성, 이 흐름 부분과 맞물리고 약달러 현상 속에서 원화 강세 흐름까지 전개되는 과정 흐름 부분이 시장의 레벨업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 저 정도 오른다면 우리 시장은 더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 포커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두 번째, 밸류에이션은 합리적이지만 불균형하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0년과 마찬가지로 시장은 경기 침체 말기 랠리와 함께 2021년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주가가 예상되는 기업이익 개선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기업의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흐름, 백신이나 치료제 때문에 앞으로 나아질 경기 기대감, 이 부분이 이미 먼저 선행해서 주가에 반영돼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변동성의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역사적 변동성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 글로벌 구매 관리자 지수의 PMI와 대비한 MSCI 세계 지수 등을 보면 글로벌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으로 평가했다. 지금의 주가가, 그다음 우리가 지난번에 그 FOMC 회의에서 이야기했었던, 그죠? 지금의 주가가 절대 고평가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GDP 성장치를 높여놨고, 그런 가운데에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여지면 돈을 더 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런 가운데에 유럽의 PMI 지수가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가운데에서도 서프라이즈하게 발표됐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그죠? 지금의 주가 상승 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유동성이라는 힘과 함께해서 과하게 상승하는 것도 일정 정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시체 전략가는 강력한 이익 성장 전망이 증시에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밸류에이션은 고르지 않다. 유럽과 일본의 주식은 지난 5년 동안 헤맸다. 미국의 소형주 그리고 신흥시장도 옆으로 기었다. 지난 2010년엔 미국 소형주가 S&P 500의 수익률을 거의 2배 이상 앞섰는데, 2020년 지금은 사실 눈치 보기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우리 시장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1월달, 12월달 올라온 폭에 비하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그만큼 못 올라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그죠? 대형주, 그네들은 자산이 많으니까 거래량이 적은, 그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베팅하기보다 큰 종목, 벤치마크 지수를 확보해야 되니까 시총 큰 종목 부분으로 매수세가 크게 몰렸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해소되고,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안도감에 의한 중소형주의 베팅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보유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산이 적으면. 그런데 자, 자산이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억이다. 그런데 그죠? 거래가 안 된다기보다 뭐랄까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거나, 그죠? 코스닥의 어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어도 호가의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 그 회사가 좋은데 그거를 베팅을 하면, 담적인 예로 파크 시스템즈 같은 거죠. 그죠?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렸었던 부분들 중에 한 종목이었었는데 그런 종목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을 내가 50억, 100억을 샀다. 그죠? 그런 50억, 100억을 샀는데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서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그러게 되면 그 50억, 100억을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호가에 있겠습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자산이 큰 쪽 나인 부분이 처음 시장의 흐름 속에서 매수를 할 땐 대형주를 매수하는 거예요. 그죠? 왜?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종목 부분이 매수하기에도 편하고, 그죠? 또 매도하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근데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을 자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려면 시장이나 그 어느 안전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확실히 담보되어 있어야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원어치, 2000만원어치 사는 거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그죠? 1000만원어치, 개인 투자가의 장점은 1000만원어치 사서 1000만원어치 쉽게 팔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은. 그런데 몇십억을, 몇 억을 한 종목을, 그죠?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에 매수 베팅을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네들이 자산 운영하는 규모가 있는데, 뭐, 그 속에서 1억 사고, 그죠? 1억 사서 한 종목 더 해서 머리 아프니 안 사는 게 낫고, 살려면 뭐 확실하게 흐름을 갖고 10억, 20억씩 살 텐데, 그 이상을 살려면 뭐 시장에 대한 일정 정도 뭐 안정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부분은 초기 경기 사이클의 각본을 따라라. 이번 사이클은 상대적으로 정상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모건 스탠리는 이런 점에서 경제회복 초기에 힘을 받는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 시츠 전략가는 불황에서 벗어날 때는 그동안 기대치가 낮았던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는 이 말에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조금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생각이고, 그죠? 뭐 기대치가 낮았던 주식 그 의미보다는, 그죠? 대형주보다 소형주, 이 중소형주 이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봐요. 이건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데, 여하튼 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침체가 거칠 때 빨리 벗어나며 추가 재정 부양책도 소기업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미국과 유럽의 금융주, 소재 관련주, 여행 미래주 등 코로나 봉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주식들이 유망하다. 예, 뭐 일정 정도 회복 기대감이 작용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부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를 경기 순환적 반등 흐름, 그죠? 경기 사이클에 의한 순환 반등에서는 저 말이 맞다. 그죠? 그런데 제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성장의 개념을 갖고 있는 쪽 라인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부분은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는 섹터 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죠? 소재 부품 장비도 물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도 있고 또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도 있고, 그죠? 뭐 5G 소재 부품 장비도 있고 또 기계, 뭐 여러 가지 화학 이런 부분들의 소재 부품 장비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경기 순환 흐름도 타면서 거기에 그 산업의 구조적 성장 흐름을 함께 탈 수 있는 섹터 종목이면 더 좋겠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이 코로나 재확산 과정에서도 PMI 제조업 지수가 계속해서 양호했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결국 유럽도 반등할 것이다. 아니, 독일과 그죠? 프랑스 뭐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유럽까지 반등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그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죠? 2차 전지라든지
5G라든지 이런 구조적 성장 흐름과 함께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못 올라갈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채권은 하이힐드 등 위험 자산이 유망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채권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은 유망하지만 원유와 구리는 다르다. 뭐 이야기를 했는데 뭐 구리 부분 구리가 강세장을 이어가려면 뭐 여러 많은 요인들이 들어맞아야 한다는 게 모건 스탠리의 관점이다. 뭐 이건 모건 스탠리의 관점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에서 저는 우리 시장하고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시장의 레벨업 과정에서 소외됐었던 상대적으로 대장 이거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깃발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1월달, 12월달 합친 상승률이 50%가 넘어가지요.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8만원에서 12만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죠? 정말 좋은 쪽 라인에 이 소재 부품, 장비 쪽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그죠? 뭐 제가 파커 시스템즈도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 그죠? 파커 시스템즈는 이런 쪽 라인 부분의 상승. 그죠? 뭐 한솔 케미칼.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지난번 반도체 수제 부품 장비 이야기를 하면서 수제 부품 장비 중에서 반도체 쪽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 중소형 반도체 수제 부품 장비의 이 순환 흐름 그 속에서 삼성전자가 투자했었던 기업들 그죠? 그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런 내용들도 이미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때 항상 그 회사가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 회사를 언제 살 거냐? 그죠? 언제 살 거냐의 부분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초연결 시대 우주전쟁과 저궤도 위성 이야기하면서 계속 보라고 했었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그죠?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이런 종목이었잖아요. 그죠? 인텔리안테크도 신고가 올리면서 이 12월 달에 무지개지로 올라왔죠. 34,000원에서 53,000원까지. 우리 회원님한테는 오늘 53,000원 이상에서는 일단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목을 교체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또 한번 쉬었다가 또 가겠죠. 그죠? 조금 쉬어야 될 구간에 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을 하면서 소재부품 장비주가 제가 좋다 한다고 3, 4일씩 양봉이 이렇게 3일 양봉을 이렇게 세게 떴는데 여기서 나 이 종목 좋다 이제 와서 그죠? 언제적부터 여러분들께 연결의 시대다 뭐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이 연결의 시대다 뭐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죠? 리싱킹 이노베이션이다. 이때도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이 한 달 전에 그죠? 2021년 새로운 연결의 시대다. 이거에 얼마나 강조드리고 싶었는지 제가 또 올려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초연결의 시대, 우주전쟁과 저궤도 위성,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그리고 여기 또 있었죠. 테슬라, 스페이스X, 바이오 우주 실험 그죠? 그리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 이 12월 달에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우리 회원님에게 53,000원 이상에서는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다른 사이클 흐름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차트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요 인텔리안테크도 추구장창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시세를 뽑았습니다. 조금 이제 쉴 단계에 왔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53,000원 이상에서는 매도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익 실현 단기적인 그러니까 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간다라고 보긴 해도 이런 종목을 중소형주가 좋았다.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덜컥 사고 서네. 이제 좀 조정 들어가면 그때 나 어떡하지? 그건 아니죠. 그죠? 중요한 것은 어느 포지션, 어느 타이밍에 매수하고 매도하냐죠. 그죠? 삼성 SDI를 이야기할 때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스코 케미칼을 매도하고 이 포스코 케미칼을 이익 실현하고 제가 이제 98,000원에 매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98,000원보다 지금은 더 높아요. 그런데 98,000원에 매도해서 삼성 SDI를 들어갔다. 그죠? 98,000원에 매도해서 이 삼성 SDI를 요 타이밍에 들어갔으면 그죠? 더 가격 라인으로 더 수익이 난 거예요. 그죠? 포스코 케미칼이 우리가 이익 실현한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 놓여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삼성 SDI가 더 세게 올라가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같은 섹터 내에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지금 여기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만만히 보이는 거지. 그죠? 이런 라인 부분에 놓여서 매수한다. 그죠? 50만원에 55만원 요 라인 부분에 매수를 한다. 여러분들 싫어했을걸요? 여기서 고점에서 어떻게 사냐라고 싫어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가 더 낫다. LG화학도 정체됐죠. 그 라인 부분에서. 그죠? 지금 계속 LG화학도 정체 옆으로 행보. 그런데 삼성 SDI만 뽑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같은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의 순환 흐름을 갖고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 마디 흐름 부분들을 예상을 하면 이것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튼 전체적인 흐름에 놓여져 있는 단기 흐름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중장기 흐름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그 흐름 부분을 갖고 가는 부분에 이제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숙제고. 자, 이제 같은 섹터 내에서 또 카카오가 오랫동안 쉬었죠, 그죠? 오랫동안 쉬어서 돌아 나오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오늘은 네이버가 더 이제 세게 올라온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아직은 하락 추세를 빨리 여기를 돌아 나와줘야죠, 그죠? 오늘 살짝 돌아 나오려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런 쪽 라인 부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은 왜 김기수가 2021년 소재부품 장비주들에 대한 시각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런 근거 중에서 이미 12월 17일 날 올려드렸었던 모건 스탠리 전망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복기를 시키는 부분이고, 또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또 2021년 주식 전망이라든지 이야기해야 될 내용은 많은데 제가 이제 컴퓨터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이 방송을 하고 이거 인코딩이라 했나요? 해가지고 올리려고 그러면 1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두가 안 나요. 유튜브를 지금 올리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